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허그 요구 묵살해서 전세문세 커진다는데요. 진짜 괜찮은 걸까요? 허그 이미 터졌어요, 사실.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메꾸고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터졌는데 여기다 계속 붙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내용은요. 이거거든요. 허그의 보증 한도 강화 요청을 16차례나 했는데 국토부에서 묵살을 했다. 어떤 요청을 했었냐?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가입 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허그의 요청을 국토교통부가 묵살했다. 자,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요. 이거는요, 원래 보험사에서도 가입 안 해줄 거예요. 허그에서 보증보험 구조가 어떻게 돼요? 전세가 들어가요. 근데 집주인이 전세를 돌려주지 아니한다 했을 때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허그가 선제적으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집주인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집주인이 배째라 나올 수 있죠. 그러면 허그가 집주인한테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기 똑같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경매 넘기듯이 허그가 경매를 넘기는 거죠. 근데 경매를 하게 되면은 가격이 80%, 유찰되면 여기에 또 80%, 또 유찰되면 여기에 또 80%,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죠. 물론 80%의 이게 시작가고 낙찰이 되면은 낙찰은 더 높게 부를 수 있죠. 굳이 아파트 경매는 아니더라도 이거 망치 들고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무슨 물건 같은 게 경매할 때도 땅땅땅 10억짜리 아파트인데 8억부터 시작합니다. 8억 1천, 8억 2천. 제일 높은 사람한테 낙찰되었습니다. 물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앞에서 대놓고 경쟁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이게 상승기 때는 그래도 낙찰가율이 올라가죠. 근데 하락기 때는 낙찰가율이 떨어집니다. 요거를 이제 허그에서 받아야 되는 건데 유찰이 되면 더 심각해지는 거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를 9천 전세를 보증해줬는데 얘가 막 낙찰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 6천 막 이렇게 돼요. 그럼 이 3천은 고스란히 손실이다. 문제는 요만큼만 손실된 게 아니라 일단 선 변제해주고 나중에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기회비용도 날아가죠. 그래서 허그에서 요구한 게 뭐다? 많이도 아니고 90%는 해줘라. 또 가입이 가능한 거 아니냐. 심지어 지금 어때요? 126%인데도 시장이 흔들린대요. 공시가격이 126%다. 이것만 가지고도 시장이 흔들리는데 전세를 공시가격의 126%까지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공시가격이라는 게 뭐예요? 정부가 전국의 대표적인 건물과 토지의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하여 공시되는 가격이다. 정부가 조사하고 산정하는 가격인데 이 가격이 1억짜리면은 여기에 1억 2,600만 원까지 전세를 놓도록 해주겠다. 근데 요것도 150%에서 126%로 줄었으니까 예전에 1억 5천까지 났는데 왜 요즘에는 1억 2,600밖에 못 넣냐. 요거 가지고 지금 빌라 전세 시장 죽이는 126% 룰 이딴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허그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거를 요청을 했는데 국토부가 묵살한 이유는 뭐예요? 터지니까. 가뜩이나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저기서 허그가 거기에 90%까지 해달라는 말이 있으면은 일단은 허그는 더 안전해지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은 빌라 전세 보증보험 126%도 안 되는데 126% 안 되는 거 가지고 반대 나오는 인간들은 대부분 다 무갭투기한 인간들입니다. 근데 무갭투기한 경우는 90%를 무조건 넘죠. 100%니까. 그렇다는 것은 보증보험 가입이 무조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은 이런 것들 다 결국에는 바지 사장들이나 혹은 뭐 무갭투기 해가지고 나중에 오르면 팔아야지 했는데 못 돌려주고 전세금 못 돌려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또 전세 사기 엄청 터질 거예요. 전세 사기 많이 터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들이 많다.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들이 많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악재죠. 근데 이번에 국토부 장관 누구예요? 이번에 국토부 장관의 언행을 보면은 다 나오죠. 생각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생각을 잘 숨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숨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1주택자들에게 빌라를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사줄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은 청년들이 덜렁덜렁 계약하다가 당해버렸다. 그 다음 신세 같은 경우는 전세가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세를 과소비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입자들을 무시하고 집주인들을 존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거는 언행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집값을 잡으려고 하겠냐. 그러니까 나오는 정책들도 수요 정책이 하나도 안 나오죠. 이번에 또 그 발언을 했어요. 추세적 상승은 아니다. 추세적 상승이 아니라는 말까지는 괜찮습니다.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지적 상승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잡아야 되죠. 근데 그 국지적 상승에 대해서도 잡을 생각이 없어요. 주구장창 공급 정책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급 정책 지금 추진하면은 이번 정부에 공급이 들어와요? 이번 정부에 공급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자꾸 비아파트 이야기를 하는데, 비아파트도 무제한 매입해주겠다. 지어진 걸 매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지으면 매입하겠다, 이런 거고. 그게 무슨 공급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분양 못하는 그런 빌라들 도와주겠다는 건데, 웃돈 주고 사주겠다는 소리인데. 이게 문제가 돼서 사주게 된다면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원가 이상 사주는 거는 혈세 낭비라고 했어요. 국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그 돈을 마음대로 쓰냐. 근데 8, 90%로 매입해준다는 이야기도 있죠. 미분양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분양가 원자 대비 안 올라갔는데 분양가 30%씩 올린 게 아직까지도 현존하에 있는 상황인데 왜 국민들이 혈세를 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똑바로 조사를 안 하냐. 건설사들의 영업비밀을 지켜준다는 그런 명분을 잡아서. 세스펑크는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죠. 그리고 허구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식으로 전세 사기 안 터지게 지표만 나오게 만들려고 해가지고 국토부가 계속 무시하고 있다. 16차례나. 그래서 허그 건전성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부에서 4조 긴급 수혈했다. 저런 것만 하더라도 저 규모가 줄었을 거예요. 저런 것만 16차례 묵살하지 않고 했더라도 전세 사기는 더 많이 터졌을 테지만 허그의 건전성은 더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허그가 건전성이 악화돼서 지금 경영평가 D등급. 공매 사업장 9곳 중 6곳이 8번 입찰해도 최종 실패했다. 이런 것들 다 손실 나는 거예요. 근데 허그가 전세만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부실 사업장도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피해가 나온다는 소리죠. 또 집주인이 사기쳤어요. 집주인이 허위서류를 냈고 요것을 허그가 허술하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집주인 문제였지만 요것도 허그가 물어줘야 돼요. 집주인 전액 배상이 아니라 허그가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허그가 돈이 없죠. 허그가 돈이 생길 수가 있는 구조냐. 그러니까 허그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허그가 채권을 발행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저걸로도 안 되고 혈세 지원 들어갔는데 세스펑크 났죠. 지금 103조 적자라고 하죠. 상반기에만 103조 적자 났죠. 그러니까 그 부담은 누구한테 넘긴다? 국민들에게, 세입자들에게 넘기겠습니다. 잘못은 집주인들이 하고 있고 허그 보증보험 해가지고 못 물어주고서 그 사기치는 인간들은 집주인인데 집주인한테는 뜯어낼 수가 없으니까 세입자들에게 보험금을 더 받겠습니다.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허그나 LH가 어디 주도하에 움직여요? 지금 국토부 주도하에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국토부에서 문제 커지도록 묵살은 계속해놓고서 그래서 피해가 생기니까 혈세 지원 들어가고 혈세 지원으로 안 되니까 채권 발행시키고 또 채권 발행으로도 부족하니까 세입자들한테 돈 더 내라고 해라.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증서 주면은 보증인한테 받아야 돼요? 아니면은 빌린 사람한테 받아야 돼요?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집주인들인데 세입자한테 보증보험 그 보험료를 받는 것도 이상하죠? 집주인 돈을 빌리는 건데.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것들도 추진이 됐었죠? 근데 집주인들 반대하니까 바로 막혀버리죠. 세입자들은 힘이 없고 집주인들은 힘이 많으니까. 이런 걸 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입자가 뭐 하나라도 혜택 보는 건 죽어라 물어뜯고 있잖아요. 임대차 입법 가지고 뭐라고 할 때가 아니라 그건 세입자한테 도움이 되는 법이니까 그건 죽어라 물어뜯고, 요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집주인들이 보증보험 부담을 했으면 솔직히 보증보험 해가지고 가장 이득 본 게 집주인이죠. 원래는 그 가격에 전세가 들어갈 수가 없는 가격이죠. 특히 지금처럼 전세가 올려가지고 이자 부담이 커졌을 때 아이 그냥 월세 가고 말지. 전세금 때릴 염려도 많은데. 근데 보증보험이 보증해준다고 하니까 그 가격에도 전세 들어가가지고 전세가 올리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가장 혜택 보는 게 집주인들이죠. 근데 그 집주인들이 혜택은 보는데 집주인들한테 부담은 조금 더 안 지어주고 있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집주인만 국민이냐, 세입자들은 불가촉 천민이냐. 피해를 일으키는 것은 집주인인데 피해 보상은 세입자들한테 다 뜯으려고 하고, 세입자들한테 뜯는 걸로 부족하니까 채권 발행해가지고 채권자들한테 피해 나눠서 먹게 만들려고 하고, 그걸로 부족하니까 전 국민이 내는 세금까지 떼다가 허그를 지원해주고 있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만큼 지금 허그가 계속 터질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전세도 지금 작년 넘어섰습니다. 올해 끝나기 전에 세수지에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전세 대위 변제만 하더라도. 근데 이 상황에서 뭐도 있다? 중도금 보증도 허그에서 하죠. 그래서 사업장이 멈춰가지고 중도금 돌려줘야 되면 그 보증을 허그가 하고 있는데, 건설사가 망해가지고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되면은 허그가 돌려줘야 돼요, 일단. 여기에 부실 사업장에 대한 요 PF 보증도 허그가 들어가요. 근데 3분의 2가 8번 입찰해도 최종 실패라는 거는 계속 유찰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손실 다 또 누구한테 가겠냐? 보증해주는 허그한테 갈 거 아니에요. 건설사 살리고, 무게 투기하는 바지 사장들 살리고, 전세 사고 터트리는 집주인들 살리려고 세입자들하고 전 국민이 희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거를 근데 보도를 똑바로 안 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전세가 폭등하지 않도록 막는 임대차법이나 맨날 물어뜯고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손해보고 있어요. 허그가 거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 나라 세금 계속 퍼부어주면 국민들이 얼마나 참아줄 수 있겠냐. 보증 보험료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 보험료는 이 전세 이자에다가 보험료에다가 위험까지 감수하느니 차라리 그냥 월세 살고 말지.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